질의하십시오. 하실 말씀이 많고 한데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또 위원장께서 불허하시니. 네, 불허합니다. 불허가지 불허가. 네,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KBS와 EBS 결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자, KBS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전 신성무 의원입니다. KBS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달에 지난 8월달에 가장 큰 행사가 사실은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갑자원 야구대회 우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한쪽을 편드는 세력들은 SNS에 혐한 글을 올렸지만 적어도 교토 국제고등학교를 응원하는 일본 야구 팬들의 게시글이 훨씬 많았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KBS는 이때 광복절에 오페라 나비 부인을 편성했고 여기에 일본국가 키미 가요가 나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일본 배우가 한 것이 아니라 박사님 이게 6월 29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 누오바 오페라단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인으로 단어로 구성된 오페라단이 하는 것을 녹화해서 편성한 거죠. 예, KBS 중계석이 그런 클래식 공연들을 녹화해서 그대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직후에 우리 박 사장님께서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드리게 사과를 하셨는데 이게 6월 29일 날 녹화를 했는데 왜 8월 15일 날 하필이면 광복절 새벽 땡 하자마자 방송된 거예요? 통상 뭐 1, 2주 위에 방송이 편성이 되는데 7월 달은 올림픽이 집중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두 차례 연기돼서 8월 14일, 15일 이렇게 밤에 심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시선 적절한지 이런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국인 단원들이 노래를 했고 그리고 길어봐야 일부 언론 보도는 기미가요의 선율 자체가 9초였다, 6초였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재보셨어요? 혹시 얼마나 노출됐는지? 저희가 그 오페라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서 9초, 6초였어요. 약 15초고. 15초 정도군요. 예. 그러니까 선율, 예. 나비 부인 자체가 아시는 대로 뭐 푸치니가 작곡할 때 이미 기미가요를 서양식으로 편곡했다 뭐 이렇게 저도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게 민감하긴 한데 이게 뭐 친일 방송을 했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도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재발 방지 대책. 그러니까 적어도 공영방송이 좀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전에 잠깐만 그 편성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나비부는 이미 이번 방송 이제 4차례 방영이 됐습니다. 4차례 이 방송을 예, 이전에 이미 나비 동일한 오페라가 4차례 방영이 됐고 특히 이제 이 KBS 중계석의 경우는 명작들을 녹화해서 단순히 방송하기 때문에 제작 및 편성 시스템이 고참 제작자들이 이걸 녹화한 다음에 편성에 넘겨주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작 실무질이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이 주로 심야 시간대이고 소재 자체가 클래식 명품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6월 29일 녹화된 방송을 하는 걸 제작진이 편성본부에 넘기고 또 본인이 이제 원래 원로 PD이기 때문에 바로 8월 달에 임금 피크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50%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겨받은 편성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했는데 올림픽대로 미뤄지면서 14, 15일 날 편성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지들이 그날이 광복절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좀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방송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광복절 새벽 기미가요 여기에 온 국민이 놀랐던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신뢰도와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량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미디어 신뢰도 조사라는 것은 기관, 방식, 시점에 따라 사실
달라지는 게 저도 뭐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신뢰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많이 나왔던 게 시사저널인데 시사저널의 언론 신뢰도에서 KBS가 가장 낮았던 시점은 사실은 2018년도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 뭐 있던 데니까 유심히 봤는데 2018년에 가장 낮았고 시청률도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했고 우리 박 사장 취임하기 전에 작년에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 애들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8%가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오른 건 아니지만 9%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박 사장 취임 이후에 신뢰도와 뉴스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따끔합니까? 아니면 뭐 억울합니까? 뭐예요? 전체적으로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의 뉴스 시청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만 굳이 뭐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지난해 11월 취임을 했는데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가 13일 취임했는데 그 2주간에 저희 KBS 뉴스의 평균 시청률이 8.2%였습니다. 근데 24년 올해 8월 달에 4주간에 평균 시청률은 9.1%입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미국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들이 시청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수율이 거의 뭐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청자 수를 집중적으로 많이 그 지표를 활용하는데 시청자 지표에 있어서는 저희 아침 7시 뉴스가 MBC 9시, 8시 뉴스보다 시청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아시는 대로 뭐 시대가 다르죠. 그때는 뭐 공중파 절대 우위 시대니까 한때는 9시 뉴스 시청률이 30%를 넘었던 쾌속 항진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사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체 구성원들의 요구가 따르는 건데 적어도 9%가 올랐다는 것은 뭐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 1분 더 드리세요. 예, 이런 시청 행태, 국민들의 생활 리듬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점에서 적어도 공영방송의 가장 머리 기관격인 KBS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잘 때까지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방송을 오히려 모르시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을 수 혁신적인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주세요. 공영방송의 재생, 재활력 방안에 대해서.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정확성입니다. 사실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런 이념이나 정치적으로나 다 양분화되어 있고 특히 주장과 가짜 뉴스가 진실과 팩트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최고의 역할은 뭐냐면 결국 우리 사회의 사실과 진실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절의 사실은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뉴스의 일종의 화제성 이런 것들 떨어뜨려서 사실 시청률 제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틀린 뉴스, 가짜뉴스, 잘못된 뉴스를 보고하면 즉시 사과하고 해당자를 문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률에 지장이 있거나 화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결국 KBS 뉴스를 신뢰하게 되고 KBS 뉴스가 대한민국의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기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들어왔습니다. 예.